한주주님, ETF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으신가요? 한주주님께서 추천해 주실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그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한주주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ETF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. 자, 제가 ETF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. 한주주님, ETF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으신가요? 한주주님께서 추천해 주실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그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한주주가 추천하는 ETF는 뭐냐?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거는 바로 S&P 500 지수에 추종하는 ETF, 바로 SPY예요. SPY라고 하는 거는 주식 그 종목의 코드예요. 티커 심볼이라고 하는데요. 티커 심볼 SPY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S&P 500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셈이에요. 이것과 더불어 또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QQQ라는 건데요. QQQ는 나스닥 상위 100위까지의 그 종목을 추려가지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 펀드가 바로 QQQ예요. SPY나 QQQ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좀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가지의 ETF 중에서 제가 조금 더 ETF 투자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, SPY예요. S&P 500 지수에 추종하는 그 펀드가 더 ETF를 투자하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그러면 한주주가 생각하는 ETF 투자의 취지는 뭐냐? 취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취지가 낮은 수수료로 모든 주식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기서 모든 주식을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 뭐 성장주, 가치주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상위 1위부터 500위까지 딱 끊어서 제일 좋은 것들 추려가지고 그 지수에 추종하는 펀드 이런 거에 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S&P 500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취지에 더 잘 맞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머리 쓰기 싫고 다른 펀드 매니저들보다 수익률은 잘 나왔으면 좋겠어. 이런 분들이 할 만한 투자인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는 좀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하고 싶지 않아.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. 이런 취지를 가지신 분들이 바로 ETF를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한주주가 추천한 ETF, 이 SPY, QQQ 두 가지 중에서 SPY, 그걸 더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PY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. 어떤 문제가 있냐? SPY가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. SPY 한 주당 가격 검색을 해보니 한 주당 434불 정도가 돼요.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? 한 53만 원, 52, 3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럼 한 주당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투자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한 주당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한주주님 SPY 말고 제가 좀 다른 거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혹시 SPYV, SPYD, SPYG 이런 것들 좀 대안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럼 이 각각의 것들이 또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SPYG는 SPY 중에서, 그러니까 S&P 500 그 종목들 중에서 성장주들만 추려가지고 다시 이걸 지수로 만들어가지고 펀드를 만든 게 SPYG예요. SPYV라는 것도 있어요. 이거는 성장주와 반대로 또 가치주, S&P 500의 그 종목들 중에서 가치주들만 추려가지고 또 펀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SPYD라고 있어요. D는 또 이 배당주, 고배당을 주는 주식들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또 거기 SPY에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럼 이런 것들 투자는 어떠냐고 물어보신 그분 의도는 뭐였냐면 이게 더 한 주당 가격이 싼 거예요. SPY는 한 주당 한 50만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이 드는데 이런 SPYV나 SPYG, SPYD 이런 것들은 한 5, 6만 원 정도만 있어도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어떤지를 그러니까 저한테 여쭤보신 거죠. 근데 저는 이거는 좀 ETF를 투자를 하는 취지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게 제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또 파생 상품으로 가다 보면
점점 더 복잡해져요. 정말 ETF들도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. 이런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SPY, V, SPY, G, SPY, D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에만 투자를 하는 ETF도 있고요. 뭐 메타버스 투자 ETF도 있고 수소차 ETF도 있고 뭐 성장주 ETF, 가치주 ETF, 뭐 은행주 ETF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ETF들 파생 상품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또 이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. 자, ETF 투자 처음에 왜 했죠? 머리 안 쓰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보수적으로 투자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원래 취지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. 원래 취지 놓쳐버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일반 종목들 이렇게 선정해서 투자를 하듯이 하게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ETF 투자를 하실 때는 원래 취지에서 너무 벗어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ETF 투자를 하시는 거 정말 됐고 난 좀 편하게 투자할래. 그냥 다 귀찮아. 수익만 잘 나오면 됐어. 나 그냥 사서 보유할 거야. 이러신 분들이 이제 ETF 투자 가시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 투자하시는 거는 좀 거리를 두시고 S&P 500 그 지수 거기에 추정하는 그 정말 심플하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그 원래 취지에 가장 좀 적합한 방법이다. 그리고 항상 초심을 생각하시고요. 처음에 ETF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기 싫은 분들, 머리 쓰기 싫은 분들, 근데 좀 수익률은 높게 나고 싶은 분들, 그런 분들이 하려고 하는 투자거든요. 그래서 이제 패시브 투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ETF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투자는 뭐 재미있게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. 그냥 재미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적절한 그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수익률, 근데 은행의 이자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시는 투자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취해야 하는 투자 쪽으로 빠져들지는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든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거든요. 근데 그 복잡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좋은 의사결정으로 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투자든 우리 인생이든 뭐든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결정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하는 거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ETF 투자를 하실 때는 특히 좀 단순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ETF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ETF 투자는 굉장히 쉬워요.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전 세계 1%, 아니 전 세계 0.01%만 가능한 투자 방법이라고 해요. 이거는 왜 그러냐? 기술적으로는 쉽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. 그래서 이 ETF 투자는 정말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 투자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ETF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? 종목 선정은 너무 심플하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냥 SPY 그건 뭐 하시면 된다고요. 뭐 좀 난 성장주 쪽이 좋은데 그럼 QQQ 정도 그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두 가지 종목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하셔서 처음에 포지션을 그대로 5년, 10년 그렇게 길게 장기간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기간 중에 막 계속 사고 팔고 하시거나 이 추종 지수를 계속 뭐 바꿔서 이렇게 뭐 샀다 팔았다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투자 수익률을 거두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사고 팔고 빈번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스스로가 장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다양한 장벽 만들 수 있겠죠. 어떤 게 있냐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누구라 내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내가 이걸 팔면 뭐 남편한테 뭐 신상 구두를 하나 사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남편하고 좀 이런 모종의 계약 같은 걸 해보실 수도 있고요.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걸 팔 수 없도록 좀 장벽을 마련을 해 두신다라고 하면 더 좋으실 것 같고, 그리고 또 저처럼 한 주주 투자 방식은 저는 HTS나 MTS 이런 거 자주 보면서 제 수익률 점검 하루하루 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. 조금 이 내 수익률과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팔아야 될 타이밍, 사야 될 타이밍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사놓고 잊어버리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말씀드릴게요. 사놓고 잊어버려라. 근데 이게 다들 잊어버리지 못해서 실패를 하고 평균 보유기간 3.2년, 수익률 3.2%, 연평균 수익률 3.2%에서 다들 이렇게 투자를 한다.
라고 하는 거. 그게 좀 아쉽잖아요. 이렇게 좋은 투자 방법인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놓고 잊어버리면 되는 방식인데 사고팔고 하면서 내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네, ETF 투자 정말 장기적으로 너무 쉽고 편한 방법 장기적으로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